안녕하세요. 근저당이 나오고 있어요. 자, 지난 시간 공동저당 공부했고요. 이번 시간 자, 근저당 공부할 시간인데요. 이 근이라고 하는 것이 부종성을 완화했다.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하시면 조금 빠를 것 같긴 합니다. 이 근이라는 표현법은 부종성을 완화한 것이다. 뭐 이런 시각인 건데요. 그래서 요 표현법 자체가 부종성 완화, 뭐 이런 시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종성을 완화했다라는 표현법 자체가 어떤 건지를, 자, 이런 어떤 표현법인데요. 근이라는 표현법이요. 요거는 뭐, 근저당을 좀 이렇게, 자, 여기에 A가 한번 소유권자가 있습니다. 뭐 그냥 제가 소유권자 3번 갑구를 막 자꾸 그려버리는데요. 3번 소유권자니까 이렇게 좀 통일적 해석을 필요해서 뭐 매매 누구라도 샀겠죠. A 이름표 주민번호. 갑구에는 소유권이 나오니까요. 자, A의 을구에 뭔가 이렇게 이제 각종 제한 물건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자 1억. 피담보 채권 1억. 그렇게 돈을 빌려줬는데요. 이 A와 요 B죠. 요 B. 요 1억 여기 있으니까요. 자, A와 B 사이에 돈을 변제를 해요. 변제. 돈을 갚았다. 변제를 했다. 그러면 피담보가 사라지면 법률 규정으로 요 1번 저당권은 법률 규정이죠. 피담보 채권이 주고 저당권이 종이니까. 자, 변제를 했기 때문에 법률 규정으로 요 1번 저당권 말소 안 해도 말소 없이 소멸한 거예요. 소멸한 거. 부종성의 결과요. 근데 또 다음에 다시 요 A가 또 다시 돈을 빌려야 될 필요가 있어요. 금전 차용이죠. 금전 차용. 금전 차용. 그러면 저당권은 말소 안 해도 소멸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소에다 다시 저당권 설정했다. 물론 유형도 가능하긴 합니다만 다시 또 뭐 말소 설정 요 과정을 B와 A, B가 관계 사이에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래 관계가. 그럼 이 관계가 부정성 때문에 자꾸 말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너무 번잡하고 계속적 거래 관계라는 특징 때문에 이 부정성을 완화하고 싶어요. 완화하고 싶어요. 그래서 일순 변제를 한다. 변제를 해서 피담보 채권이 일단 제로가 되더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말자. 자, 다시 말하면 부종성을 완화하자. 그죠? 부종성을 완화하자. 그러면 이때 뭐라고 한다고요? 근저당. 근저당은 부정성 완화한 저당. 피담보 채권이 일순 제로가 되더라도 저당권이 소멸하지 않는 그런 표현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가 근저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은 반드시 필요 기재라고 해서 등기를 반드시 해줘야 되고요. 최고액 채무자가 근저당의 필요적 기재입니다. 자, 채무가 확정, 제로가 돼도 말소 등기 하지 말자.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걸 근저당이라고 한다. 확정될 때까지 채무가 소멸해도 이전돼도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뭐예요? 부종성을 완화한다. 그런데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보통의 저당권의 이자라고 하는 것은요, 약정이자죠. 이건 약정이자. 저당권 등기죠, 등기. 저당권 등기 시 등기를 하게 되면 피담보에 들어갑니다. 피담보에 포함되는데 그냥 그 자체로 포함되고요. 근저당의 이자는 등기 자체가 안 돼요. 산입한 거로 봤으니까. 자, 그래서 근저당은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그죠? 발생하는 거고, 소멸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 수시로 돈 빌리고 돈 갚고 막 그런단 말이죠. 자, 변제기에 계산하여 잔존하는 채무를 일정한 한도의 범위 내에서, 그러면 수시로 증감 변동하잖아요. 수시로 증감 변동하잖아요. 그래서 또 경매 들어가면 어느 순간에 어느 시점에 요 금액을 담보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채권 최고액이다.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3억 했으면 3억, 그죠? 그게 담보되는 거다. 채권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그래서 근저당은 장래 증감하고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는 것이고, 뭐 그 사유는 뭐 서로 간의 당좌, 대월, 어음, 할인, 상호 계산이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요 당좌, 대월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 거래 관계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계속적 거래 관계가 있다 그래요. 아, 그러면 이제 결산기가 있단 말이에요. 결산기의 한도, 채권 최고액이었죠. 그게 이제 담보되는 거다. 자, 일정 한도를 담보하는 건데요. 자, 그 중간 변동하다가 결산기가 됐는데 4억. 그럼 3억 최고액을 넘거나 변제상계로 소멸되더라도 부종성에 의해서 근저당이 소멸하는 건 아니에요. 결산기에 채권의 한도에까지 담보하는, 그러니까 근저당 부종성 하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근저당의 계약과 등기죠. 근저당권 채권자는 근저당권자, 근저당 설정자는 담보 제공자, 최고액과 범위, 그죠? 자, 근저당의 경우에는 최고액과 채무자, 이건 뭐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저당 설정 등기할 때 두 가지는 필요적 기재예요. 필요적 기재. 이자는 등기할 수 없어요. 산입되는데요. 최고액에 산입되는데 뭐 등기냐. 자,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채권 최고액, 뭐 필요적 기재이기도 하고요. 채권 목적물 경매가 들어갔을 때 우선 변제 받는 그 순위대로 최고액.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여기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죠? 당연하죠. 자, A가 3번 소유자, 1번 근저당 설정 B. 자, 채권 최고액 3억. 이건 채권 최고액 3억입니다. 자, 증감 변동이에요. 증감 변동. 결산기 도래 딱 해버렸어요. 근데 4억이에요. 경매가 진행되면 이 채권 최고액이 변제받는다 이런 얘기지. 채무자가요. 채무자. A죠. 채무자가 3억만 변제하겠다. 아니야. 책임 한도가 아니야. 채권 최고액 3억을 넘어서 4억이었다면 채무자는 4억을 변제해야지. 채무자는. 책임 한도액을 의미하는 건 아닌 거예요. A가 나 3억밖에 책임 못 지겠다. 아니야. 너는 4억 책임져야 돼. 그죠? 이자는 산입된 거로 보고요.
1년분의 지연배상만 저당권, 일반 저당은 되는데 근저당은 필요가 없어요.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에 2년, 3년, 4년 들어오면 되는 거죠. 뭐 6개월밖에 안 들어가요. 채권 최고액이. 그럼 그것만 담보되는 거죠. 우선 면제. 그렇죠? 그건 근저당에 적용이 있을 수가 없다. 뭐 개념적으로 그런 거죠. 자, 피담보 채권의 확정, 결산기 도래, 존속기간 만료, 기본계약 해지 해제. 그러면 채권이 확정되면 그 이후 발생한 채권은 뭐예요? 근저당에 담보되지 않고 일반 채권. 일반 채권으로 가라. 우선 변제는 보장은 안 될 거다. 그런 표현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어.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어. 더 이상 거래 유지하지 않겠다는 표시니까, 그죠? 경매를 신청할 때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후순위에다가 그 근저당권자가 1번인데 2번 후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근저당이 수면한 시기 즉 경락되고 완납시. 근저당권자가 경매하면 경매 신청 시, 후순위가 하면은 뭐 좀 그 순위를 좀 뒤로 밀어주는 것이 근저당권자한테 유리하죠. 완납시. 피담보 채권의 확정인데요. 뭐 결산기, 존속기간, 만료 뭐 이런 데 확정이 되는데, 그죠? 자, 그래서 피담보 채무 확정 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르고 이러한 약정이 없다면 근저당 설정자가 근저당권을 상대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함으로써 확정. 약정이 있으면 약정으로 가고 약정이 없으면 해지 의사, 근저당 해지 의사가 피담보 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 최근 또 잘 나오는 판례들이죠. 자, 근저당 기초가 되는 기본계약관계에 수반된다. 뭐 수반성, 부정성이죠. 계약의 지에 따라 근저당도 이전되고 피담보청과 분리 양도는 안 되고 무효죠. 저당권도 어차피 그러거든요. 저당권도 그러는 거거든요. 저당권, 근저당도 저당권의 좀 본질적 측면에서 그런 측면 유지가 되고 있다. 자, 근저당 실행에서 우선 면제, 임목저당. 임목은 수목의 집단인데 임목법에 의하여 수목저당. 임목법이 몇 가지 한정을 합니다. 소유권 보존된 임목. 그래야 독립부동산이 되고요. 양도 저당권 목적이 됩니다. 뭐 공장, 재단, 협의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눈여겨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특수한 저당인 공동저당, 근저당 끝냈고요. 이제 비전형 담보에서 뭐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 되긴 하겠는데요. 일단 비전형 담보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공부하고 진행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민법이 정하는 담보물권이 아니다. 민법은 뭘 예상하고 있느냐? 유치권, 주권, 저당권, 그죠? 민법이 정하는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그러나 변칙담보. 자, A가 지금 소유권자라고 했고요. 매매했고요. 소유자고요. 그죠? 저당권을 설정했고요. 저당권자죠. B는 저당권자. 이렇게 이용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용해서 경매를 들어갔더니 경매 절차가 경매 실행 절차죠. 번잡하기도 하고 가장 결과론적으로는 시간이 또 꽤 걸려요.
그러니까 저당권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용 안 하고 아예 소유권을 이전하라. 소유권을 이전해라. 그리고 변제를 하면 변제죠. 소유권을 어떻게 해줄게? 말소해줄게. 돌려줄게.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의 법리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하고요. 돈 빌려준 거죠. 자, 변제를 안 하면, 그죠? 본등기 해가지고 소유권을 가져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소유권 유보를 한다든가 매매약, 이렇게 해놓고 가등기 쳐놓는 거고, 환매. A가 B에게 팔고 돈 갚으면 다시 A에게 돌려주겠다. 환매. 돌려주겠다. 환매 특약 설정해서. 이렇게 소유권 이전 법리. 그러니까 변칙담보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문제가 됩니까? 차익을 돌려주고 A에게 돈 마련할 기간, 청산기간. 여유를 좀, 돈 마련할 여유를 좀 주고 청산을 하고 법이 개입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가등기 담보법이 만들어진 거죠. 전형담보, 민법이 예정하는 거 유치권, 유권, 저당권, 전세권의 담보. 전세권도 저당권의 성격을 좀 갖고 있으니까 전형적 인적 담보는 이런 거고요. 그 비전형 담보가 있다. 이제 비전형 담보가 있다. 환매는 A가 B에게 팔고 자 여기에 부기로 환매 특약 등기를 해놓는 거죠. 환매권자 A. A가 B에게 변제를 하면 돌려주고 변제 안 하면 끝난 거고. 매도담보죠. 매매 형식이니까 매도담보다. 재매매도 이제 가등기 하는데 일단 이런 것들을 양도담보, 소유권 이전 법리, 소비대차, 계약 체결과 동시에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이죠. 가등기 형식을 취하는 거죠. 돈 안 갚으면 뭐 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본등기 하겠다. 그죠? 이건 이제 가등기 담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을 규율하기 위한, 그러니까 청산해라. 이런 적용이 있다. 가등기 담보법은 이런 것에 다 적용된다. 한마디로 청산해라. 청산기간 주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가등기 담보가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가등기 담보, 양도 담보 다음 시간에 진행하기로 하고요.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